영어 강사들이 절대 모르는 영어 학습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영어 강사들의 말은 믿지 마셔야 돼요. 전 안 믿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도 믿지 않아야 해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스티븐 크라센이나 타일러나 또는 스티브 카프만, 이런 사람들은 일개 강사에 지나지 않아요. 이들은 공통점이 자신의 경험담 또는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은 굉장히 미천하며 이것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태양이 도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아의 언어 교육에서 가르치는 언어 발달에 관련된 교육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삐아제, 인지발달, 그 다음에 스키너, 행동주의, 그 다음에 노암 촘스키라는 생득주의. 그러니까 언어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노암 촘스키고요. 스키너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고, 삐아제는 인지발달에 따른 그런 언어 습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후에 이 세 명을 제외한 이게 1959년의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유아 교육에서 가르치는 언어학이 있는가? 없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오면 이것저것 떠들어대면서 마이클 토마셀로나 기타 등등 모든 인지학자들을 거론하면서 언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아직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말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노암 촘스키 이론은 틀렸을까요? 스티비 핑커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출처는 여기서 되고요. 촘스키 이론은 언어학자들과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처음 그 이론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의 이론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년, 지금 70년인가요? 70년 동안 이 사람의 이론을 대체할 만한 이론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도 누암 촘스키 이후에 또 다른 언어학자를 거듭먹거리기가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이 말은 뭐예요? 7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판들은 어이없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톰 울프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언어왕국이라는 책에서 다윈과 노암의 카리스마가 모두 틀렸다 주장했다. 울프에 대한 언론이 찰스만의 신랄한 비평은 월스트리트의 저널에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윈도 비판했어요. 다윈도 틀렸다. 노암도 틀렸다. 거의 같은 급에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이론은 비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죠. 생존의 문제예요. 자, 폴 이버슨과 마이클 토마셀로는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를 포함한 노암 촘스키의 언어학 업적 중 상당 부분이 뒤집히고 있다고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그에 대해서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 하버드 교수입니다. 하버드 교수며 촘스키하고 친구 관계인데요. 물론 이분들의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촘스키를 조금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해요. 이분은. 근데 하여튼 간에 이에 대한 최신의 비판, 이 사람 같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었더니, 스티븐 핑커를 요약하면 그에 대한 비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비판이 50년간 있었지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중략. 촘스키 이론을 뒤집었다는 이론은 주장을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은 촘스키 언어 이론이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태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기 쉽진 않아요. 요약하자면 핑커는 언어가 본능적이라는 촘스키의 기적의 주장, 촘스키의 기적의 주장이 여러 형태로 바뀌어가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충 나와요. 시 핑커 교수, 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계속 비판은 나오겠지만 그의 의견을 뒤집었단 말이 나오기 힘든 첫 번째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기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판을 막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론이 정론이 될 수 없어요. 이유는 이들이 확실치가 않아요. 이들 자체도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노암 촌스키는 정론이냐? 그건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론이라 말하기 힘들고, 그러나 비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의견에 대해서 부정하긴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 의견도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제 의견은 이때 노암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하버드 교수인 이 사람은 인지 능력을 강조해요. 챗 GPT의 능력 이런 것을 언어의 모델로 삼자는 분이거든요. 노암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저가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2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 노암의 말이 맞다라고 저는 그 실험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이런 실험 결과를 갖고 있어요. 뭐냐?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 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구문 독해를 우리는 다 합니다. 구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법 베이스예요. 다시 말해 구조 베이스죠. 구조를 갖고 우리 해석하는 건데 이걸 너무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다 무시하고 언어 그 자체로 들어가니까 영어를 한글 말처럼 해석이 훨씬 더 100%가 아니에요. 거의 300배 이상 좋아진다 말할 정도로 급상승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노암이 말했던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을 갖고 증명할 수 있지, 스티븐 핑커의 인지 능력이나 이 인지 능력은 뭐냐면 말이 길어지네요. 그냥 가볍게 설명할게요. 챗 GPT 같은 경우와 인간의 언어는 분명 모델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챗 GPT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돌려서 그 언어를 비슷하게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데이터도 물론 섞여 있긴 하지만 그 결정적인 예로서 이 스티븐 핑커가 말하는 챗 GPT 같은 경우는 거의 메가톤의 에너지를 써요. 메가바이트를 쓰죠. 인간의 언어는 28와트인가요? 굉장히 작은 영어로 우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이미 구동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새가 나르는 것과 비행기가 나르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공기의 양력을 이용하는 건 동일하지만 뭐 당연한 거죠. 그거야 뭐. 그건 뭐 작용 반작용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과 새와 동력이 달라요. 비행기는 날아가는데 무지 많은 에너지를 쓰고 새보다 더 빠르지만 새처럼 자유롭게 방향을 선회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 착지하거나 그 자리에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그래서 날아갈 수 있는 게 헬리콥터지만 헬리콥터는 또한 비행기처럼 활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라는 것은 나르는 구동장치가 달라요. 인간이 말을 하는 것과 챗 GPT가 말하는 것은 구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모델링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노암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유튜브에서 자꾸 누구의 의견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맞았다 뭐 대세가 이거다. 그런데 대세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대세는 피아제의 의견을 스키너로 넘어가면서 노암 촌스키로 가는 발달 과정에서 피아제의 이론을 스키너가 가고 스키너에서 노암 촌스키 할 때 서로 비판해요. 피아제 학과 학파 애들은 노암 촌스키를 비판합니다. 스키너를 비판하는 게 노암 촌스키예요. 이 발달 과정에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반합이죠.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주류라고 볼게요. 주류. 정서이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류예요. 주류 흐름에서 피아제와 스키너와 노암 촌스키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우리 언어 교육에서 강의를 하죠. 유아 교육에서 특히나. 그러나 지금 보았던 마이클 토마셀로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십만 명, 진짜 모든 인지학자, 심리학자 다 들어간다 볼 정도로 다들 이 사람을 까므로써 자신이 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은 크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설인 거죠. 그렇죠? 자, 피아제 이론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최초로 인지 발달을 말했던 분이고 스키너는 발달에 있어서 행동주의를 말했던 분이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노암 촌스키고 이런 과정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모든 학문이 이렇게
잘못된 거를 부정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된 게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삐아제 말고도 그 당시에 수많은 학자가 있었겠죠. 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스키너 당시에도 수많은 학자가 있었겠죠. 살아남지 못했어요. 노암 촘스키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요. 그래서 스티븐 핑커가 어떻든 저렇든 간에 이 사람의 의견에 전 동의하지 못하겠고, 그래 이 사람도 동의하는 게 하나겠죠. 이 사람의 비판은 50년간 노암 촘스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됐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촘스키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촘스키는 어떻게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강사들이 개발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촘스키의 이론이 딱 맞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자, 촘스키는 최초로 1959년에 유명해졌어요. 언제냐면 그가 데밍 리뷰, B.F. 스키너 교수 아까 행동주의 언어 습득 이론, 이건 반복을 통해서 언어가 학습된다는 이론을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이 사람의 이론을 비판적인 리뷰를 쓰면서 유명해져요. 그리고 촘스키는 스피어헤드, 선구자예요. 멘털리스트 티어리 랭귀지. 그러니까 괴짜라 보이죠. 기괴한 언어학습 이론의 선구자인데 이 사람의 가설을 하고 있는 건 언어가 우리에게 타고난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것은 자연스러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반대 주장으로 우리가 양육하듯이 학습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능주의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서 이 용어들은 아까 토마스 셀러의 이론을 스크라이브 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2009년에 나왔으나 아직까지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런 비판하는 사람 중에 단지 한 명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주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사회관계,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주요한 언어학습의 그러한 요소로서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랙션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뜻 보기에 이거는 100%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 맞아요. 그러나 또 주의할 것은 한쪽만 봤을 땐 그래요. 제니라는 애를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제니라는 아이가 16세에 갇혀있다가 학대를 받아서 갇혀있다가 전혀 언어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 말을 못한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이 아이에게 3년간 언어를 가르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사례로 따지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했어요. 이런 반대적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런 이론은 일부만 맞는 거예요. 노암 촘스키도 그 얘기는 해요. 우리의 DNA가 있다고 해서 그 결정적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언어를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는 하죠. 결국 그게 발현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작용이 있어야 돼요. 특히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언어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건 분명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겁니다. 영어 강사들이 이들은 절대 몰라요. 영어 학습의 비밀을요. 그래서 영어 강사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영어에 관련된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믿으면 안 됩니다. 크라센 이 사람 몰라요. 주류가 아닙니다. 타일러는 당연히 아니죠. 스티브 카프만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버입니다. 이들은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몰라요. 비밀을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현재까지 언어 교육은 이 세 사람이 아직은 주류인 거 맞아요. 마이클 토마셀로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